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학사부 차길령입니다. 자, 오늘은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녀교육 골든타임을 잡아라 베스트셀러 저자이신 박원주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사실 제가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시절에 네. 저는 정말 수학 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았거든요. 네. 사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중고등학교 학부모님들도 아주 격하게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네. 수학 과목처럼 이게 아무리 학원을 보내고 그다음에 과외를 시켜도 점수 안 오르는 이런 과목 정말 난감합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제가 스타 강사이시면서 연예인급 외모를 가지신 우리 수학사부 차길령 대표님께 그동안 제가 쌓였던 궁금증 한번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시원하게 모든 네.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저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수학은 일단 문제를 많이 풀고 볼 일이야. 그래서 일단 양으로 승부하는 거야. 저는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듣고 진짜 수학 문제를 많이 풀게 하면 아이가 수학 점수가 잘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시켜보니까. 맞아요. 아주 정확하게 네,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꼭 생각하세요? 그런 것만도 아니다. 네. 이게 이제 중학교 때부터 뭔가 그 잘못이 시작됐는데 이제 그때 눈치를 못 채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학원이랑 과외를 다녀서 성적이 나올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정확하게 여러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우리나라 학원이나 또 학교나 네. 과외나 이 모든 사교육 시스템은 거의 99.9%가 누구 위주의 수업이냐면 선생님 위주의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공급자한테 유리한 시스템이죠. 학원만 해도 네. 선생님이 학생들을 많이 모아놓고 뭐 2시간, 3시간 진도를 쭉 뽑잖아요. 그렇죠. 뭐 일주일에 2번 가기도 하고 3번 가기도 하는데 네. 학원 보내보셨죠? 아유, 많이 보내봤죠. 네. 딴 거는 몰라도 수학은 안 보낼 수가 없잖아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가나요? 보통 3번 정도 갔죠. 한 번 가면 몇 시간 정도 수업을 하나요?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쫙 있다가 네. 갔죠. 이렇게 우리나라 학생들이 뭐 중고등학교 뭐 한 6년? 초등학교 때부터 다니면 7년, 8년을 이런 시스템으로 공부를 하는데 이게 진짜 안 좋은 시스템이에요. 그래요? 네. 네. 왜 그런지를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면 네. 학원을 가면 수업을 듣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2차 함수를 배운다. 네. 그러면 2차 함수를 태어나서 처음 배우면 음? 학생들이 어려워할까요? 아니면 안 어려워할까요? 어려워하죠. 어려워하죠. 함수가 뭔지 그 자체를 모르는데요. 이거.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2차 함수를 오늘 수업 듣는 날이에요. 근데 음. 3시간을 배워요. 그러면 선생님은 오늘 진도를 어느 정도 뽑을지를 이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네. 내가 오늘 뭐 10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진도를 뽑아야지 3시간 동안.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성실하게 진도를 쭉 뽑는 거죠. 선생님만 뽑는 거죠. 애들이 이해하든 말든 무조건 쭉 나가신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네.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네. 그거는 뭐 학원이든 과외든 똑같거든요. 네.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냥 앉아가지고 수업을 듣는 거예요. 몇 퍼센트 이해할까요? 글쎄요. 50%는 이해할까요? 네. 진짜 이해도가 높으면 뭐 30%가 될 수도 있겠죠. 아, 그런데 문제는 진짜 이해도가 높아가지고 30%를 이해했다고 쳐요. 그럼 70%는 이해를 못했잖아요. 네. 그러면 학생들이 집에 와서 자기 걸로 만들고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날 배운 거를 그날 복습하는 학생이 거의 없다고. 왜냐면 네. 학교 갔다가 또 학원 갔다가 집에 오면 네. 밤에 늦은 시간인데 그날 앉아가지고 또 다시 복습을 한다는 거는 네. 실은 그거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복습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진정 있게 복습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숙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애들은 숙제하는 게 공부인 줄 안다니까요. 숙제랑 네. 자기 공부가 실은 다른 거거든요. 네. 근데 망각곡선에 따르면 뭐 정확하게 말하면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에 따르면 하루가 지나면 네. 70%를 까먹는다면서요. 네. 그러면 이해한 것도 10%에서 30%밖에 안 되는데 다음 날 또는 다다음 날 배운 내용의 70% 이상을 까먹은 상태에서 복습을 한다니 이거는 너무나 비효율적인 시스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은 과외도 마찬가지거든요. 과외도 다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외도 오면 과외 선생님이 오면 쭉 진도를 뽑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생은 과외 언제 끝나나 이 생각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2시간 동안 쭉 과외 수업을 받을 때 이게 다 이해가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시스템으로 중고등학교를 계속 보낸다. 그러면 성적이 잘 나올 수도 없고 근데 어떤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중학교 때 뭐 성적 나오던데 우리 애는 뭐 학교에서 90점 네, 맞아요. 왜 나올까요, 성적이? 100점도 맞더라고요. 중학교 100점도 때는. 맞죠. 네. 네. 근데 왜 성적이 나올까요?
모르죠. 근데 이제 저는 아이가 중학교 때는 학교에서 90점, 95점, 100점도 받아오니까 어머 얘는 수학적으로 머리가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학원을 보냈죠. 네. 고등학교 가니까 왜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그거에 수학 대한 때문에. 제가 이제 정확한 네. 해답을 드리는 건데 네. 중학교 때는 학교 유형의 개수가 많지 않아. 유형의 개수가 많지 않고 한 요 정도 되는데 아,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유형의 개수가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형의 개수가 많지 않은 중학교 때는 음, 그냥 문제집 많이 풀고 네. 문제집을 많이 풀어서 유형을 암기하는 거죠. 아, 요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요런 유형의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그러니까 문제집을 계속 반복해서 풀어서 유형 암기를 해서 학교 시험을 90점, 100점 맞는데 네. 실질적으로 수학적인 능력을 그렇게 길렀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면 안 되고 아, 실질적으로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해법을 생각을 해봤어요.